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잠이 안 오면 그냥 약을 조금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분명 도움을 줄 때가 있지만 오래 쓰면 몸을 무겁게 하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며 심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낮 동안 기운을 잃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직접 정리한 숙면 지압 포인트 5곳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 위험한 습관 3가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알아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서울이든 부산이든 혹은 시골의 조용한 마을이든 상관없습니다. 댓글로 저는 어디서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우리의 이야기가 훨씬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손끝으로 무심코 관자놀이를 누르니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았던 기억.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몸의 4분의 1 근육이 사라지고 기력이 떨어져 침대에서 오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단 몇 분 투자로 약 없이도 깊은 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숙면은 단순히 편안한 밤을 넘어섭니다. 숙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낮추며 심장과 혈관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반대로 잠을 놓치면 뼈가 약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마음까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지압 포인트부터 하나씩 열어볼까요? 귀 옆 손목 발바닥 눈썹 사이. 이 5곳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약이 아닌 내 몸속에 이미 준비된 자연의 버튼을 눌러주는 것. 그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차근차근 그러나 힘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끝이 열쇠입니다. 오늘 그 열쇠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뇌가 계속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불필요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귀 옆 정확히는 귀 뒤와 턱 사이의 작은 오목한 자리, 바로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교차하는 지점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십시오. 놀랍게도 이곳을 지압하면 뇌가 받는 긴장 신호가 완화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 부위를 누를 때는 깊게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엄지나 검지손가락 끝으로 5초간 천천히 눌렀다가 5초 쉬고 다시 누르는 방식으로 3,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바로 이 단순한 행동이 뇌의 과열을 시키고 불면증의 첫 문을 닫아줍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이 포인트의 효용성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귀 옆의 특정 신경을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와 호흡이 안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곧 몸 전체가 지금은 휴식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침술 기록에서는 이 부위를 잠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귀 옆을 눌러 마음을 안정시키는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서야 확인해준 고대의 지혜라 할 수 있겠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직접 보고하는 결과는 다릅니다.
수십 년간 불면증으로 약을 복용하다가 이 지압을 습관처럼 실천한 후 수면제를 줄이거나 끊었다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단순한 플라시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조용히 불을 끄고 이 귀엽 지점을 누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뇌가 지금 잠을 거부하고 있나? 아니면 단지 신호를 못 받은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뇌는 이완을 시작합니다. 저는 늘 3가지로 설명합니다. 귀 옆지압은 긴장을 풀고 맥박을 고르게 하고 생각의 소음을 낮춰줍니다. 단순하지만 이 3가지 효과만으로도 숙면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만약 오늘 처음 시도하신다면 당장 완벽한 숙면을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3일, 7일, 14일.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 없이도 스르르 잠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는 삶과 손끝으로 몸을 스스로 조율하는 삶. 어느 쪽이 더 자유로울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이미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밤의 잠을 결정짓습니다. 귀 옆의 작은 지압점, 그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뇌와 마음이 연결된 숨은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눌러주는 순간 뇌는 비로소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돼. 편히 잠들어도 괜찮아. 오늘 밤 그 속삭임을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도무지 잠에 들 수 없었던 날. 피곤은 한데 심장이 불안하게 뛰니 오히려 더 깨어나는 기분이 들지요. 많은 60세 이상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누우면 맥박이 커져서 불안하다. 그런데 손목 안쪽에 숨겨진 지압 포인트 하나가 바로 이 문제를 진정시켜줍니다.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목을 보시면 손바닥과 팔을 잇는 주름, 바로 아래에 작은 오목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내관, 내이관저이라 부르며 심장을 안정시키는 핵심 포인트로 여겨왔습니다. 실제로 내관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심장 박동이 조금씩 차분해지고 불안감이 가라앉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손목 안쪽에는 정중신경과 혈관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일정한 압력으로 자극하면 심장과 연결된 신경 반사가 유도되어 맥박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내관 지압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잠드는 시간이 평균 15분 이상 단축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의학적 수치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손목 안쪽을 누르면서 내 심장이 차분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는 행위 자체가 뇌의 불안을 풀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치 심장과 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는 셈이지요. 여기서 조금 독특한 사실 하나. 고대 이집트 기록에도 손목 안쪽을 누르며 신경 안정과 수면을 돕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오래전부터 손목을 평온의 자리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배우는 이 지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내관 지압은 직접적인 생리학적 효과보다 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학이 아직 모든 답을 내리지 못했을 뿐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편안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효과 아닐까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손목 안쪽 내관 부위를 10초간 눌렀다가 풀기를 10회 반복해 보십시오. 압박은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눌린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시면 됩니다.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밤 심장이 뛰는 대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손끝으로 직접 심장을 달래보시겠습니까? 선택은 늘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큽니다.
저는 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손목 안쪽 지압은 심장을 차분하게 하고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뇌에 안정을 전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몸 전체가 잠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손목 안쪽을 살며시 눌러보십시오. 심장의 두근거림이 서서히 차분해지면서 마치 오래된 시계가 일정한 리듬을 되찾듯 고요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몸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이제 괜찮아. 편히 잠들어도 돼. 밤이 되면 머리는 무겁고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한데 발은 오히려 차갑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온도 불균형 때문에 불면증을 호소합니다.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가우니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 발바닥 중심을 지압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발바닥 정중앙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온 지점을 용천자이라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샘물이 솟아나는 자리라는 뜻인데 여기서 열기를 내려주고 생기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예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이 지점을 눌러주면 몸의 상부에 몰려있던 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실제로 동양의학에서는 용천혈을 수면의 뿌리라고 부릅니다. 신체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몸과 뇌가 동시에 이완되도록 돕는 것이지요. 차가운 발을 덮이는 효과까지 있으니 혈액순환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발바닥을 누른다고 뇌가 달라지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요. 하지만 최근 독일의 한 연구팀은 용천혈 지압이 자율신경계의 안정과 천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압 후 뇌파를 측정했더니 실제로 알파파가 증가하며 뇌가 이완 상태로 전환된 것이 관찰된 겁니다. 단순한 전통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인 셈이지요. 조금 특이한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7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잠이 얕아 새벽마다 깨어 고생하셨는데 매일 잠자기 전 발바닥을 10분씩 지압한 후 한 달이 지나자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이어서 잔다는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약을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밤새 숙면을 하면 낮에도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손 엄지를 포개어 발바닥 중앙을 천천히 눌러보세요. 5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풀고 다시 눌러줍니다. 10회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발이 따뜻해지고 머리는 차분해집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족욕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불면증의 근원이 머리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발끝에서도 시작될까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우리 몸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중심을 누르는 순간 심장도 뇌도 그리고 마음도 함께 진정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발바닥 중심 지압은 열을 내리고 순환을 돕고 수면을 깊게 만듭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세 가지 효과는 노년기의 숙면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오늘 밤 혹시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잠들기 전 발바닥을 눌러보세요. 차갑던 발끝이 따뜻해지고 뜨겁던 머리는 서서히 식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며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오늘은 편안히 잘 수 있겠구나. 밤에 누우면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지, 손주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지, 건강검진은 언제였더라. 끝없는 생각이 밀려들어 오히려 더 깨어나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요? 사실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이 잡념입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흔히 인탕골이라고 불리는 지점은 잡념을 끊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동양의 전통 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눌러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뇌가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눈썹 사이를 5초간 지그시 누르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보십시오. 단 몇 분 만에 머릿속의 소음이 줄어들며 집중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 부위의 효과를 조금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눈썹 사이를 자극하면 전두엽의 과도한 활동이 완화되고 뇌파가 안정 상태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명상이나 요가에서도 이 부위를 제3의 눈으로 여기며 마음의 평온을 찾는 핵심 포인트로 다룹니다. 조금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죠. 인도 전통에서는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어머니가 눈썹 사이를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금세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학계의 일부에서는 눈썹 사이를 눌러도 실제 뇌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증언하는 경험은 분명합니다. 잡생각이 줄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과학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느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엄지나 중지를 이용해 눈썹 사이를 10초간 지그시 누르고 5초간 쉬었다가 다시 누릅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면 뇌의 긴장이 풀리고 잡념이 하나둘 끊어져 나갑니다. 호흡을 함께 고르게 맞추면 훨씬 더 빠르게 진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이 정말 몸 때문일까요? 아니면 생각 때문일까요? 사실 많은 경우 몸은 이미 잠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 뇌가 잡음을 멈추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때 눈썹 사이 지압이 강력한 해답이 됩니다. 이 지압은 단순한 숙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불안감, 우울감까지 완화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불면증을 이겨내는 순간 낮 동안의 활력과 미소도 되살아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눈썹 사이 지압은 생각을 끊고 마음을 달래고 뇌를 진정시킵니다. 작은 손끝의 힘이 머릿속의 소란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 눈썹 사이를 눌러보십시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이제 괜찮아. 잡념은 멈췄으니 편히 잠들어도 돼. 그 순간 여러분은 깊은 잠의 문을 스스로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숙면을 돕는 조효은 지압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압의 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지압은 근육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혈류를 부드럽게 조율하는 기술입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오히려 흥분하고 뇌는 이건 아프다 긴장해야 한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숙면 대신 각성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은 6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지압법을 보고 매일 밤 관자놀이를 엄청난 힘으로 눌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두통이 생기고 오히려 잠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검진해보니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신경을 압박한 결과였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강한 압력은 단순한 마사지 효과를 넘어 통증 수용체를 자극해 불면을 악화시킨다고 보고합니다. 반대로 적당한 압력은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결국 강도가 열쇠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의 한 전통 수기요법에서는 지압을 대화를 나누는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몸에게 말을 건네되 힘으로 강요하지 말고 부드럽게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이면서도 얼마나 시적인 비유입니까? 그렇다면 적절한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시원하다 하지만 아프지 않다. 이 정도가 맞습니다. 지압 후에 근육이 이완되고 호흡이 고르게 된다면 적절한 강도입니다. 하지만 누른 자리가 욱신거리거나 멍이 생겼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지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불면증을 없애려다 오히려 통증과 불안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물론 아니시겠죠. 그러니 항상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접근해야 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지압은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는 것, 부드럽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밤 지압을 실천하실 때 혹시라도 손끝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힘을 빼자. 내 몸은 설득으로 풀린다.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대답할 겁니다. 그래, 이제 잠들 준비가 됐다. 지압은 분명 숙면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이밍이 잘못되면 오히려 잠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 12시 1시까지 잠이 오지 않으니 그때라도 지압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압은 몸을 진정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혈류와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늦은 시각에 하면 오히려 각성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몸은 지금은 움직여야 한다라는 신호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새벽 2시쯤 발바닥 지압을 하다가 잠이 더 달아났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이미 뇌가 깊은 피로 상태에서 자극을 받아 신경계가 다시 깨어난 것이지요. 의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수면 클리닉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밤 11시 이후 지압을 시작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입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반대로 저녁 9시 이전, 즉 자기 전 1~2시간 전에 지압을 마친 그룹은 숙면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전통의학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대 의서에는 지압은 달이 높이 뜨기 전 기운이 가라앉는 때에 시행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지압의 리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물론 학계 일부에서는 시간보다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의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극이라도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저녁 식사 후 1~2시간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을 권합니다. 이때는 소화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몸과 마음이 이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밤 11시 이후나 새벽 시간대에는 지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불면증을 없애기 위해 시작한 지압이 혹시 여러분을 더 깨어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그러면 언제 지압해야 할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압은 시간을 맞추고 리듬을 살리고 꾸준히 이어갈 때 비로소 약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밤 혹시 늦게까지 깨어있다면 지금이라도 눌러야지 라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차라리 내일 저녁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지압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수면은 단순한 개선을 넘어 안정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에 커피나 녹차를 마신 후 지압을 열심히 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경우. 아니, 분명히 지압을 했는데 왜 효과가 없지라고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카페인과 지압의 충돌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뇌 속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피곤함을 못 느끼게 만들고 심박수를 올리고 혈압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지압은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카페인이 이미 이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실제로 한 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녁 6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은 지압이나 명상을 해도 숙면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뇌가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경을 눌러도 몸은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카페인을 섭취해도 금방 잠이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뇌파 검사를 해보면 그들의 수면은 깊지 않고 얕은 단계에 머무릅니다. 즉, 잠든 것 같지만 몸은 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전통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밤에는 자극적인 음료를 피하고 따뜻한 차로 마음을 달래라는 조언이 전해 내려옵니다. 단순한 민간 지혜가 아니라 수천 년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카페인의 영향은 개인차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유전적 요인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 평소 섭취 습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카페인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낮에 마신 커피 한 잔도 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대신 대추차, 국화차, 캐모마일차 같은 부드러운 허브차를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음료는 지압과 훌륭한 궁합을 이루며 몸을 더 쉽게 잠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혹시 습관처럼 커피 한 잔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압의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압은 신경을 풀고 맥박을 낮추고 숙면을 돕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두 힘이 충돌하면 결국 수면은 희생됩니다. 오늘부터는 지압과 함께 카페인 절제라는 두 날개를 동시에 펼쳐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깊은 숙면이 날개처럼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여러분, 지압은 분명 약 없이 숙면을 돕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위치를 누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책을 보고 따라하다가 정확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근처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곳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대충 누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키고 신경을 자극하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은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발바닥 용천혈을 찾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킬레스건 부근을 세게 눌렀습니다. 그 결과 며칠 동안 종아리가 뻣뻣해지고 밤마다 쥐가 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숙면을 위해 시작했는데 오히려 불면이 더 심해진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압의 효과는 포인트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 특정 신경과 혈관이 모여있는 지점을 자극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만 빗나가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한 경우 부작용까지 생깁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의서에서는 혈자리의 위치가 한치라도 어긋나면 효능은 반으로 줄고 해는 2배로 된다라는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읽어도 가슴에 와닿는 말이지요. 물론 일부에서는 정확히 누르지 않아도 전반적인 마사지 효과가 있으니 괜찮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정량을 지켜야 하듯 지압도 정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손끝으로 해당 부위를 가볍게 더듬어 보면서 살짝 들어가는 오목한 자리 누르면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압할 때는 아프다가 아니라 풀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정확한 자리라는 신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압은 몸과의 대화입니다.
대충 누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고 정확히 누르면 몸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잘못된 위치, 지압은 효과를 줄이고 통증을 만들고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정확한 위치 지압은 작은 힘으로도 큰 효과를 냅니다. 오늘 밤 지압을 하실 때 혹시라도 여기가 맞나 하고 의문이 든다면 잠시 멈추세요. 몸의 반응을 들어보고 천천히 조율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압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닌 숙면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지압 포인트와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귀 옆을 누르면 뇌가 고요해지고 손목 안쪽은 심장을 차분히 하며 발바닥은 열기를 내려보내고 눈썹 사이는 생각을 끊어줍니다. 그러나 강도 시간 카페인 위치를 잘못 다루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지요. 그렇다면 올바르게 지압을 실천했을 때 몸과 마음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단순히 잠이 든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며 하루 종일 쌓인 불안과 피로가 눈처럼 녹아내립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에게 지압을 권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깊이 잠든 것도 좋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밝아졌다.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힘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영국의 한 신경정신의학 연구팀은 지압과 명상을 병행한 그룹에서 우울감과 불안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뇌파의 변화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까지 이어졌던 것이지요. 결국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과학도 확인해 준 셈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제 불면증은 마음 때문입니까? 몸 때문입니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2가지는 하나입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이 굳고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지압이 가진 힘의 핵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살짝 누르니 머리만 아니라 가슴까지 가벼워지는 느낌. 발바닥을 지그시 누르니 생각이 조용히 멈추는 순간.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반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단순한 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낮의 삶, 가족과의 관계, 나의 건강, 나의 희망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그러니 지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낸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숙면을 넘어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힘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합니다. 올바른 지압은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삶을 다시 밝게 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순히 잠만 자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치유되는 깊은 잠을 원하시나요?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열어줄 열쇠는 손끝에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함께 풀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오랫동안 우리 삶의 리듬을 깨뜨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피곤해 지쳐 기운을 잃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밤에는 불안이 찾아오고 또다시 눈을 감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지압법과 경고사항을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이 악순환은 오늘 밤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옆을 눌러 뇌를 진정시키고 손목 안쪽으로 심장을 달래며 발바닥을 통해 열을 내려보내고 눈썹 사이로 잡념을 끊어내는 순간 몸은 스스로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깊은 잠, 밝은 아침, 활력 있는 낮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불면증을 완전히 고치려는 마음보다는 오늘 밤 1시간이라도 더 편히 자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이 작은 목표가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이 지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일주일 만에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한 달 만에 수면제가 필요 없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수면학회에서는 숙면을 돕는 생활 습관 중 하나로 자기 전 반복 루틴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몸을 이완시키면 뇌는 자동으로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지압은 바로 그 루틴으로 적합한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지압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리듬을 학습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가소성, 즉 새로운 습관을 배우는 능력은 70세, 80세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90세 어르신이 지압과 호흡 훈련으로 수면제를 끊고 오히려 낮 동안 더 활발하게 생활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리듬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대단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단 10분 손끝으로 지압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1주, 1개월, 1년을 바꿔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압법을 꾸준히 이어가면 밤은 깊어지고 아침은 가벼워지며 낮은 활기차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손끝을 가져가 보십시오. 새로운 리듬이, 새로운 삶이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끝 하나로 밤마다 깊은 잠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귀 옆 손목, 발바닥 눈썹 사이. 이 단순한 4가지 포인트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도 살펴보았습니다. 강하게 누르는 실수, 너무 늦은 시간에 하는 실수 카페인과 함께하는 습관, 잘못된 위치를 누르는 위험. 이 모든 것들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지압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수면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편안할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벼울 것입니다. 불면증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으며 해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몸속에 마련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끝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약에 기대는 대신 내 몸을 믿어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밝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듣고 함께 나누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미 효과를 보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잊지 않고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불면증은 운명이 아닙니다. 손끝 하나의 힘으로 우리는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밤 깊은 숙면이 여러분을 찾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